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지금 사회조사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때 우리가 뭐 사회 현상, 사회 갈등, 그리고 크레임 하면서 거버넌스, 그 다음에 뭐 주민 참여 방식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은요, 사회조사 방법하고 사회행동과학 측정법하고의 차이점을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사회조사 앞에 계속 하는 것이 지금 사회조사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죠. 그죠? 앞에 사회조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로 이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크레임이라든지 사회 갈등을 기본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 그죠? 우리가 님비라든지 핀비 이런 현상에 우리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 간의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회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앙케이트 조사라든지 직간접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방법이 전부 다 하나의 다 사회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문조사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 사회조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듣든 간접적으로 듣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청취를 하든 즉 묻고 청취를 하든 간에 전부 다 이거는 사회조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사회조사 방법하고 우리가 또 공부를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사회조사 중에서도요. 분석이나 평가를 할 때 사회행동과학이라는 어떤 측정법이 있습니다. 계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하고 사회행동과학 측정법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기사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술사 공부할 때는 실제로 이런데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떠한 흐름이나 요점을 물을 때 내가 어디에 어떤 근원을 두고 내가 논술을 풀어나간다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문조사라고 했을 때 단지 설문조사? 앙케이트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사회 전반적인 어떤 환경에서부터 우리가 사회 갈등부터 시작을 하면 그리고 주민 참여부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우리가 다 설문의 어떤 조사의 방법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간접, 그 다음에 일단 집단,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야지 조그만한 요거 하나 가지고 흔들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진짜 쥐구멍에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자꾸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행동과학 측정법,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 예측을 위한 겁니다. 실제로는, 그죠?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 어떤 사회 갈등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조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아까 사회조사 중에서 목적이 크레임을 위한 어떤 사회 갈등 조정을 위해 우리가 조합을 위해서 하는 사회 조사냐 아니면은 수요 예측을 위해서 하는 조사냐 이런 것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과학 측정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치, 선호도 분석이라고 어찌 보면 선호도나 또는 내 행동, 인지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그죠? 심리 행동 과학적이죠. 이것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계획에 반영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말 그대로 CCTV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과학
행동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행동 어떤 심리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사회 행동 과학 측정법의 어떤 이론을 근본을 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련성을 찾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자, 그랬는데, 사회행동과학 측정법은 우리가 그냥 꼭 CCTV나 안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나와 있죠. 사회현상입니다. 그죠? 사회현상하고의 관계도 있다는 거죠. 앞에 우리가 사회조사 방법이 어떤 사회에 어떤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 계획을 할 때 수요 예측 관계를 포함하는 거라면 사회행동과학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방법에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 행동과학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현상을 관련성을 찾아서 우리가 해주는 어떤 인지심리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의 어떤 인지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서 자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지표를 내놓는 거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획이나 어떠한 그 정책의 어떤 입안을 내놓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을 아시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이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요. 계획을 할 때는 레크레이션 계획이든 공원 계획이든 무슨 단지 계획이든 아파트 계획이든 그 다음에 어떤 토지 어떤 수요 계획이든 이럴 때는 전부 다 어쨌든 이런 교통 계획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신도시 계획 요즘 시끄러운 어떤 신도시 계획 이럴 때는 전부 다 사실은 수요 예측 계획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다양한 택지만 하나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회시설, 기반시설, 그리고 대도시하고의 연결되는 어떤 사회 기반시설,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관계되는 전반적인 시설에 관해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맨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의 어떤 가덕도 공항, 이 덕자가 아니죠. 이 가덕도 공항. 제가 거제도 현장에 가면서 가면서 보여요. 가덕도가. 그래서 가덕도 전부 다 통과됐다 이래서 특별법 통과됐다 하면서 제가 현장에 가다가 거제도 현장으로 가면서 제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한 번씩은 봤는데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유심히 봤습니다. 차 세워놓고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차에서 쭉 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는 가덕도 공항으로서 나는 내가 봐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 예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항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그 주변하고 연결되는 도시하고 사회 기반 시설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시 계획의 어떤 발전상의 계획으로서 전부 다 한 테두리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공항 하나만 달랑 있어가지고 내려가지고 도시에 이동하는 통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택시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자동차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연결에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당장은 없어도 그 뒤에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공항으로서의 어떤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지 공항을 지정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좀 이해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수요가 들어갈 것이며 몇 년 뒤에 얼마만큼 수요가 예측이 돼서 얼마만큼 또 부지가 확보가 돼서 이런 것까지 사실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조사는요.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아주 단순한 어떤 내용으로만 들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조경의 어떤 레크레이션 계획 쪽에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크게는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수요 예측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 입장에서 공원계획 입장에서 아주 아니면은 어떤 마을의 어떠한 작은 시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자, 정성적인 방법, 그죠? 자, 앞에 나왔으면 사회조사 방법은 우리가 수요 예측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법,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거의 다 정성적인 방법을 씁니다. 정성적인 방법은 뭐죠? 정성적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화되지 않고 네 생각은 어떠는데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앙케이트 방법이에요. 정성적인 건 자기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주로 앙케이트 방법인데 우리가 정성적 방법인데 주로 이제는 면접법을 쓰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면접법을 쓰느냐 아니면은 어떤 시트지,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시트지를 사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면접에도 직접으로 쓸 것이냐 간접으로 할 것이냐 또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간접으로 할 것이냐, 이건 어떤 수단의 방법이죠. 수단. 자, 이제 우리가 인원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개별 면접, 집단 면접, 표준화 양식 위한 면접으로서는 앙케이트, 케이스, 뭐 조사지, 질문지, 테스트 방법이 있다. 뭐 이래 놨는데, 자, 이걸 떠나서, 그죠? 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사회조사할 때, 자, 주로 정성적인 방법이고, 수요 예측을 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이냐 아니면은 레크레이션의 어떤 선호도 방법으로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으로 쓸 것이냐 라는 것에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쓰고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는 그 다음에 계획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가 이제 수요 예측에 어떠한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이게 때문이죠.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은 이제 뭐냐는 거죠. 그죠? 자, 수요 예측하면서 나오는 것이 자, 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어떤 SOC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공원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우리가 리크레이션 계획이라고 나와요. 공원 계획이라는 말을 전부 다 리크레이션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다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수요 예측 공급 계획을 합니다. 왜요? 코스트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비용하고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고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수요 편익이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있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편익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죠. 그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현재 얼마만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도시의 어떤 현재 미래상을 봐서 얼마만큼 또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원 계획이라든지 SOC 사업은 질적인 어떤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수요는 작지만 어떤 질적으로 양질의 공급을 할 것이냐 그냥 양쪽으로만 공급을 할 것이냐의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미래의 어떤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사회조사 방법론에 우리가 주로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수요 예측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제부터 점점 더 들어가면 마케팅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여기 수요 예측하는 방법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케팅 방법입니다. 우리 적용해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야. 실제로 아까 마케팅이라는 게 뭐죠? 돈을 투자했으면 배로 벌든지 1.5로 벌든지, 그죠? 손해보면서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인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인가 분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인가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체계 모델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 마케팅 분석 이러는데 시계열이라는 것이 인가 분석이에요. 서로가 상호간에 엮여 있음으로써 돈이 투자되고 들어오고 얼마만큼 들어가고 불 것인가의 어떤 인과관계,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관계, 이런 것이 인가 분석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시험에 우리 이제 적용해서 많이 써져 있는 거는 정성적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델파이 여기 나와 있죠. 델파이 모델 분석법이 있고, 시나리오 정말서 가상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 환경 가치에 추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역사적으로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정성적 분석.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의 어떤 수요 분석. 자, 시장 조사든 우리가 조사 분석하는 것은, 조사 분석은 앙케이트 조사를 하든 무슨 조사를 하든지 간에 이런 조사의 가장 밑바탕에 어떠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내용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크레임이나 아니면 어떤 수요, 뭔가 하나 만들 때 레크레이션 이런 것을 만들 때 수요 분석을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일 때는 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요 분석이 아니고 조사 분석을 할 때는 거의 다 수요 분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 예측 분석이라고 부르죠. 현재의 수요로서 미래의 수요까지 우리가 추정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공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분석, 시계열 우리가 마케팅 모델이라든지 분석법이라고도 하고 모델 분석법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 그죠? 자, 우리가 적용해서 많이 씁니다. 정성적 분석법. 단순 접근법이라든지 델파이 모델법, 시나리오 시나리오 분석법, 시장조사,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유추법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형 예측법이 나옵니다. 자, 예측법이죠.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상호 비교해서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 투입 산출 분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방법, 이런 것으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시계열 모델은 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조경에서는요, 정성적 분석법을 써죠. 시나리오 가상법이라든지. 왜냐하면 크게 좀 작게 들어와도 되고 많이 들어와도 되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는 심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인가형도 마찬가지예요. 인가형도 우리가 교통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 발전할 때 인가형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투입 산출 모델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통이나 토목 어떤 도시의 어떤 발전에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우리는 정성적인 분석으로서 델파이 모델, 그 다음에 시나리오라든지 설문조사법이라든지 시장조사 이런 방법으로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시장조사, 조사 분석 방법 중에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 방법이라는 거. 자, 어떤 분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수요 예측 분석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분석 평가 방법 이런 분석 방법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을 하는가 이런 방법들이 각각의 어떤 계획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모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게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인가 분석 예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성적 분석 방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 분석법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분석에 따라서 또 평가법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분석과 평가 방법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